상상해봐. 장례식장, 하얀 국화향이 가득한 가운데 한 여자가 관 앞에 무릎 꿇고 오열하고 있어. 그 슬픔과 절망이 온몸을 휘감은 채 그녀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지. 그때 갑자기 섬뜩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려.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내 엄마가 죽어서 천만다행이다. 그 가난한 집안 유산 때문에 우리 아들 잡아먹으려고 했잖아. 이 말은 비수가 되어 여자의 심장을 꿰뚫어. 여자는 울부짖으며 몸부림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발로 툭 차면서 말해. 울지 마. 내가 울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이 장면은 단순한 불화가 아니야.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잔혹한 폭력이었어. 이 처절한 고통 속의 여자가 바로 한지은이야. 그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정확히 5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한지은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 앞에 당당하게 서 있어. 과거에 나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지. 오히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어. 지은아, 제발 우리를 용서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비굴함이 섞여 흘러나오지. 지은은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말해. 내가 날 그렇게 만든 대가야. 이제 느껴봐. 이 한 장면은 그야말로 전율을 선사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 소름 돋았다. 통쾌하다는 댓글이 수백만 개나 달릴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지. 오늘은 시어머니와 남편 가족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했던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 플롯, 그 시작부터 마지막 반전까지 한치의 빈틈없이 아주 자세하게 풀어줄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그녀의 이야기에 지금부터 푹 빠져볼 준비됐지? 끝까지 함께 해줘. 한지은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어. 특별한 야망도 특별한 배경도 없었지. 그저 소박한 행복을 꿈꾸던 25살의 순수한 여성이었을 뿐이야. 김민준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도 그저 순수하고 진실한 감정의 이끌림 때문이었어. 둘은 뜨겁게 사랑했고 마침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지.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 박정자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니 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며 지은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지. 그 순간 지은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고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이 마냥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 하지만 그 달콤한 꿈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산산조각 났어.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지은의 삶은 180도 바뀌었지. 시어머니는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 차가운 얼굴로 지은을 바라보며 선언했어. 우리 집 규칙부터 배워. 이 한마디는 지은에게 앞으로 닥쳐올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어. 지은은 매일 새벽 5시 해가 뜨기도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어.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리는 것은 물론 빨래를 하고 온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 일과가 되었지. 말 그대로 며느리로서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명목 아래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야. 용돈은 한 달에 고작 3만 원. 밥값은커녕 자신의 옷 한 벌 사기도 빠듯한 금액이었어. 심지어 외출할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112 보고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졌지. 지은은 숨 쉬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꼈어. 남편 민주는 이런 상황에서 지은의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엄마 말씀 잘 들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어머니의 행동을 묵인했어.
오히려 시어머니의 태도를 부추기는 듯한 민준의 무관심은 지은을 더욱 외롭고 지치게 만들었지. 결혼 2년 차 지은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찾아왔어. 바로 임신이었지. 그녀는 아이를 품었다는 사실에 잠시나마 시집살이의 고통을 잊고 설렘을 느꼈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마저도 지은을 옥죄는 수단으로 이용했어. 아들만 낳아라. 딸이면 집에서 쫓아낸다며 매일같이 압박했지.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가지고 협박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 결국 그 스트레스는 지은의 몸을 병들게 했고 안타깝게도 유산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어. 병원에 누워 슬픔에 잠겨있는 지은에게 시어머니는 일말의 위로조차 건네지 않았어. 오히려 애도 못 낳는 년이 무슨 며느리냐며 병원비조차 내주지 않고 면박을 주었지. 지은은 아이를 잃은 슬픔과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 2번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야만 했어.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싸늘한 침묵 속에서 지은은 홀로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어. 그러던 결혼 3년 차 지은에게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어. 하나뿐인 버팀목이었던 친정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신 거야. 지은은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지. 장례식 당일 지은이 상주로서 관 앞에 앉아 친정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고 있을 때였어. 시어머니가 다가와 관을 가리키며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큰 소리로 모두가 듣는 앞에서 외쳤지. 내 엄마가 죽어서 천만다행이다. 그 가난한 집안 유산 때문에 우리 민준이 사업할 돈을 다 날릴 뻔했잖아. 내가 우리 집안 망치려고 일부러 엄마 데려온 거지. 이 말은 장례식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어. 지은은 믿을 수 없는 시어머니의 망언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오열하며 쓰러졌어.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은을 발로 툭 차면서 비웃듯이 말했어. 울지 마. 내가 울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장례식 분위기 다 망친다. 이 잔인한 말에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 더 기가 막힌 건 남편 민준이 이런 시어머니의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지은의 손을 뿌리치고 시어머니 편만 들었다는 거야. 사랑했던 남편에게마저 철저히 배신당한 그 순간 지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어. 그날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참을 울었어. 밤새도록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 몰랐지. 그 후로 매일 밤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악몽에 시달리며 지은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갔어. 결혼 4년 차, 5년 차, 6년 차.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지만 지은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 그녀는 완전히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되었어. 자신의 목소리도 자신의 생각도 없이 그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와 같았지. 신우이 미나는 SNS에 우리 집 며느리 별로예요 기윽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라는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려 지은을 비웃었고 지은의 친구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그녀를 불쌍히 여겼어. 하지만 누구 하나 지은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없었어. 지은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우울증 약을 먹으려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미친년 소리 듣기 싫으면 집에서 죽어라는 협박을 당하며 그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 그녀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어. 7년 차 되는 해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은의 말에 비웃듯이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던지며 소리쳤어. 도장 찍어.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에서 1초도 더 있기 싫다. 지은의 짐은 마치 쓰레기처럼 현관에 내다 버려졌고 비 오는 밤 그녀는
집에서 쫓겨나 차가운 골목에 홀로 남겨졌어. 문은 매정하게 닫혔고 지은은 빗속에서 하염없이 울었지. 그날 밤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한 지은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라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 그녀는 굳게 다짐했어. 두고 봐. 내가 너희보다 더 높은 곳에 서서 내가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반드시 모든 것을 되갚아 줄 거야. 이 다짐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지. 그리고 정확히 5년이 흘렀어. 지은은 더 이상 과거에 나약했던 한지은이 아니었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여 돌아왔어. 지옥 같은 시집살이 속에서도 그녀는 밤낮 없이 공부하고 악착같이 일했어. 그 지독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오직 복수라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지.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뷰티 헬스케어 스타트업 루미에르를 창업했어. 지은은 탁월한 사업 수완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루미에르를 불과 3년 만에 매출 300억을 돌파하는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어. 그녀는 이제 기적의 여자로 불리며 세상의 모든 주목을 받고 있었지. 외모 또한 과거의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세련되고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 완전히 바뀌었어. 우아한 미소 속에 감춰진 단단함은 그녀의 강인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지. 이제 복수의 때가 온 거야. 지은이 계획한 마지막 대면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사는 옛집에서 벌어졌어. 박정자는 지은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우리 착한 며느리라고 부르며 연락을 해왔어. 지은은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한 듯 미소 지으며 시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갔지. 거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 남편 민준, 그리고 시누이 미나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들의 얼굴에는 잔뜩 기대감과 함께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지. 시어머니 박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 그녀는 애써 상냥한 목소리를 내며 말했어. 지은아, 그동안 엄마가 너무 미안했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우리 가족으로 돌아와 주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은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는 뻔뻔한 시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 이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시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과 민준 씨 명의로 된 차, 그리고 시누이가 운영하는 카페 지분까지 전부 인수한 계약서예요. 지은의 말에 시어머니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은을 바라보며 더듬거렸지. 뭐라고?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악,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 지은은 그들의 표정을 찬찬히 살피며 차갑게 웃었어. 그리고 지난 7년간의 고통과 서름을 담아 말을 이었지. 3년 전 장례식 날 관 앞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내 엄마가 죽어서 천만다행이다라고요.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매일 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하면서 목이 쉬도록 울었던 그날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당신들은 그때 나에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했어요. 내가 느꼈던 절망과 고통을 단 한순간이라도 헤아려 본 적이 있나요? 지은의 말에 남편 민준이 무릎을 꿇었어. 그의 얼굴은 피가 통하지 않는 듯 창백했고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는 과거의 모든 잘못을 후회하는 듯 보였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어. 지은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민준을 내려다봤어. 그리고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지.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날 그렇게 만든 데가 지금부터 천천히 갚아. 신우이 미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울면서 빌었어. 시어머니 박정자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어. 그녀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어. 화면은 모든 것을 되찾고 통쾌한 복수를 완성한 지은의 차가운 미소와 함께 끝이 나. 그 미소는 단순히 복수를 성공했다는 만족감을 넘어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름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선 한 여성의 강인함과 자존감을 보여주는 것이었어. 바로 이 미소가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사이다. 엔딩의 진정한 의미였지. 이 플롯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복수라는 자극적인 소재 때문만이 아니야.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한지은이 가난하고 무시당한 서름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냈다는 데 있어.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일궈냈어. 지옥 같은 시집살이 속에서도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 고통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지. 밤낮 없이 공부하고 악착같이 일하며 사업을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녀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았어. 그녀는 외면과 내면 모두 강인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났지. 이것은 단순히 외부적인 성공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자기 회복이자 성장이었어. 반대로 시어머니와 남편 가족은 어땠을까? 그들은 처음에는 돈과 권력을 가진 듯 보였지만 지은을 짓밟고 자신들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결국 진짜 사랑과 진짜 행복,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까지 모든 것을 잃었어. 그들의 욕심과 오만은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지.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하고 강력해. 누가 너를 짓밟아도 내가 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그 사람들을 내려다볼 날이 온다. 이 메시지는 절망에 빠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줘. 가난도, 세상의 무시도, 그리고 마음의 깊은 상처도 결코 우리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야. 그것들은 단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시작점일 뿐이지.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시어머니나 남편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깊은 상처를 입고 있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한지은처럼 단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어 버텨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성공해서 강해져서 모든 걸 되갚을 거야. 그들을 뛰어넘어 세상의 정점에 설 거야.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씩, 비록 느리더라도 꾸준히 나아가 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여러분도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당당한 모습으로 서서 내가 날 그렇게 만든 대가야라고 차갑고도 통쾌하게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의 그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함께 시원한 통쾌함을 선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나도 복수하고 싶다처럼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복수나 목표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강력하고 짜릿한 복수 플롯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역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